기적처럼 믿어지지 않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고마운 한국 덕분에 네팔 마살 마을의 한 노인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둠에 잠긴 히말라야 외딴 마을의 밤하늘의 은하수를 닮은 빛이 어떻게 피어날 수 있었을까요? 자동차도 들락거릴 수 없는 험난한 산길을 넘어 한국은 당나귀를 활용한 수력, 발전소 건설이라는 놀라운 도전을 어떻게 완수했을지 그 비밀이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살 마을로 가는 가파른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비람이고 오랜 시간이 지나 고향에 돌아왔어요.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에 있는 트리부반 대학교에서 공부하며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죠. 교수님들이 도시에 있는 현대적인 학교에서 좋은 교사 자리를 제안했어요. 월급도 높고 교실도 깨끗했고 전기가 하루 종일 밝은 불빛과 컴퓨터를 작동시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대신 히말라야 산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제 작은 마을로 돌아오기로 했어요. 마살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멀리서는 눈 덮인 봉우리가 보이고 산비탈을 따라 계단식 논밭이 올라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곳 생활은 힘들었어요. 전기가 없었거든요. 해가 지면 어둠이 모든 것을 덮고 있었습니다. 길 꼭대기에 도착해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마을은 제가 기억하던 그대로였습니다. 나무 지붕이 있는 작은 돌집들, 요리하는 불에서 올라오는 연기, 흙길에서 뛰놀고 있는 아이들. 제 마음은 무겁기도 하고 희망차기도 했어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돌아왔으니까요. 마을 학교는 교실 3개가 있는 단순한 건물이었어요. 나무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안에 어두운 빛에 눈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햇빛이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지만 구석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깨진 벽에 기대어 있는 부서진 책상들이 보였고 천장에는 비가 새는 자국이 물자국으로 남아 있었어요. 한 구석에는 분필 몇 개만 있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먼지 쌓인 선반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카트만두에서 다양한 현대적인 교수법을 배웠어요. 컴퓨터도 사용하고 교육 비디오도 봤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매일 저녁 어둠이 내리면 학습도 멈춰야 했어요. 아이들은 해가 지기 전에 숙제를 끝내려고 서두르고 있었죠. 이것이 제가 마주하기로 선택한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25명의 학생들 앞에 서 있었어요. 제가 자기소개를 하는 동안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나도 여러분처럼 이 마을에서 자랐어요. 제가 말했어요. 카트만두에 가서 공부하고 이제 여러분의 선생님이 되기 위해 돌아왔어요. 작은 남자아이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왜 돌아오셨어요? 우리 오빠는 똑똑한 사람들은 떠나고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 질문이 제 마음을 찔렀어요. 사실이었거든요. 대부분의 교육받은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큰 도시로 가서 우리 마을을 영원히 떠났어요. 하지만 저는 그 패턴을 바꾸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좋은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돌아왔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여러분은 카트만두 아이들과 같은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좌절감이 커지고 있었어요. 전기가 없어서 우리의 학습은 제한적이었거든요. 어두운 구름이 산을 덮으면 교실이 너무 어두워져서 책을 읽을 수 없었어요. 어떤 날은 학생들에게 창가에 앉아 책을 볼 수 있게 했죠. 어느 날 저녁, 등유 램프 불빛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 밖에서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웃들이 모여서 우리 마을 회관에 도착한 방문객들에 대해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어깨에 쇼를 둘러 쌀쌀한 밤으로 걸어 나갔어요. 누가 왔나요? 제가 락파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이래. 그녀가 주름진 얼굴에 의심이 드러나며 대답했어요. 전기를 들여오기 위해 뭔가를 지을 거라고 하던데. 하지만 우리는 이런 약속들을 전에도 들어봤잖아. 저는 찡그렸어요. 수년 동안 많은 외국인들이 큰 약속을 하며 우리 마을에 왔었거든요. 일본 방문객들이 한때 몇 개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는데 몇 달 만에 고장 났었어요. 스위스 엔지니어들은 작은 풍차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것도 실현되지 않았고요. 이 한국 사람들이 뭐가 다를까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 회관으로 걸어갔어요. 뒤쪽으로 밀고 들어가니 깔끔한 재킷을 입은 몇 명의 남자들이 앞에 서 있었어요. 자신을 민석 팀장이라고 소개한 한 남자가 그림과 작은 모형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30메가와트 수력 발전소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가 우리 지역 차멜리아 강의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댐은 88m 길이가 될 거예요. 467m 길이의 물터널을 건설하고 130km의 전력선을 설치할 겁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의 마을 전체에 전기가 들어올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희망과 불신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회의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이 외국 기술을 믿지 않았거든요. 한국은 네팔과 너무 달라 보였어요. 그들의 해결책이 우리의 험한 산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민석은 다른 산악 지역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던 경험에 대해
자신감 있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기술과 인내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제 의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만약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제 학생들이 언젠가 해가 진 후에도 공부할 수 있다면? 만약 우리 마을이 전통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대 세계에 합류할 수 있다면?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별들이 어두운 마을 위로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제 학생들과 그들의 제한된 기회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제 편견에 대해서도 생각했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 방문객들이 실제로 우리 세계를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작은 마지못한 호기심이었죠. 제 생각을 바꿀 여정이 막 시작되었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매일 아침 저는 같은 길로 학교에 가고 있었어요. 새 길은 한국팀이 일을 시작한 강가를 지나고 있었죠. 전 그저 궁금할 뿐이지 관심이 있는 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매일 몇 분 동안 멈춰서 그들이 땅을 측정하고 흙을 시험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작은 공책을 들고 다니며 제가 본 것을 적고 있었어요. 5일째 그들은 50m 깊이의 터널을 위한 지점을 표시하고 있어. 좋은 전력을 위해 100m 물 낙차가 필요하다고 해. 이 산에서는 불가능할 텐데. 전 한국인 작업자들과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고 의심은 주머니 속 무거운 돌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교실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나라들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어요. 남한이 어떻게 60년 만에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변했는지 이야기해 주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한국 기술이 우리 마을에 맞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를 외부인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전통적인 방식을 잊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장마철이 다가와 밤낮으로 우리 지붕을 두드리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학교 지붕은 세 군데나 새고 있었죠. 물이 떨어지는 곳 아래에 양동이를 놓고 학생들을 건조한 곳으로 옮겼어요. 어두운 구름이 햇빛을 가려 수업은 더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어떤 날은 책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였죠. 비 오는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강가에 멈춰섰어요. 공사 현장은 진흙탕이 되어 있었어요. 작업자들은 밝은 노란색 비옷을 입고 장비와 씨름하고 있었죠. 갑자기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더 가까이 가보니 그들이 파기 시작한 터널로 물이 세차게 흘러들어가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은 예상치 못한 지하수를 퍼내려고 분주히 뛰어다니고 있었죠. 또 하나의 실패한 프로젝트구나. 저는 이상하게도 실망감을 느끼며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다음 날 민석 팀장은 엔지니어들을 모았어요. 그들은 비를 피해 비닐로 덮인 테이블 위에 종이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열심히 대화하며 새 계획을 그리고 계산을 하더니 이틀 만에 접근 방식을 바꾸고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들이 포기하는 대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감명을 받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과 후, 제가 현장을 지켜보고 서 있을 때 민석 팀장이 다가왔어요. 비람 선생님, 우리 작업을 지켜보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저희가 하는 일을 더 가까이서 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우리 둘 다 그게 사실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대답했죠. 민석은 인내심 있게 미소 지었어요. 내일 학교에 임시 발전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메인 발전소를 짓는 동안 약간의 전기를 공급해 줄 거예요. 학생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아직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이 프로젝트와 거리를 두고 싶었죠. 하지만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환하게 밝아진 학생들의 얼굴. 흐린 날에도 책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모습. 수업 준비로 매우 바빠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정호 엔지니어가 전기 생산 뒤의 과학을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민석은 제 반응에 낙담하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현대 국가들에 대한 선생님의 수업과 잘 맞을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걸어가는 동안 그의 말이 계속 따라오고 있었어요. 내가 이 기회를 거부하는 건 정말 학생들에게 좋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내 고집스러운 편견 때문일까? 그날 저녁, 작은 집에서 기름 램프 옆에 앉아 학생들의 과제를 채점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불꽃이 깜빡이며 학생들의 작업에 희미한 빛을 들이우고 있었죠. 눈이 글씨를 읽으려고 힘들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빗소리가 지붕을 꾸준히 두드리고 있었어요. 학생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대부분은 큰 마을을 드물게 방문했을 때 외에는 전기 불빛을 본 적이 없었어요. 컴퓨터를 사용해 본 적도 없었고요. 그들의 세계는 매일 저녁 어둠으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때 카트만두에서의 대학 시절이 떠올랐어요. 밝은 불빛 아래서 밤늦게까지 공부했었죠. 컴퓨터로 전 세계의 주제들을 연구했고요. 그런 기회들이 제 마음을 열고 인생을 바꿔 놓았어요. 제 두려움과 편견 때문에 학생들에게 비슷한 기회를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램프의 작은 불꽃을 바라보며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제가 보호하고 싶었던 전통적인 세계가 갑자기 변화의 약속 앞에서 약해 보였어요. 전기가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일부 옛 방식은 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새로운 가능성이 생겨날 거예요. 비가 내린 밤 후에 다음날 아침이 맑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산들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선명하게 서 있었는데 마치 깨끗하게 씻겨진 것 같았어요. 학교로 걸어가는 길에 한국팀이 이미 트럭에서 장비를 내리고 있는 걸 봤어요. 큰 금속 상자 발전기가 학교 건물 근처에 조심스럽게 놓여지고 있었어요. 그냥 지나쳐야 했어요. 거리를 두고 비난의 태도를 유지했어야 했죠. 하지만 대신 발걸음이 멈췄어요. 정우 엔지니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발견했어요. 안녕하세요, 비람 선생님. 그가 불렀어요. 거의 준비됐어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학생들에게 보여드릴까요? 저는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길에서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도요. 옛비람은 마을을 외부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교사로서의 저는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고 제가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갖기를 원했어요. 네, 마침내 말했어요. 그 단어가 제 혀에서 이상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제 학생들이 이걸 봐야 해요. 학교로 가는 마지막 걸음을 걸으며 보이지 않는 선을 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직 이 새로운 기술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서 굳게 닫혀 있던 문을 열고 있었어요. 제가 믿었던 모든 것에 도전하게 될 여정이 진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임시 발전기가 설치된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오후 수업이 끝나고 저는 학생들을 자리에 앉혀두었습니다. 밖하늘은 이미 초저녁, 그림자로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민석 씨와 정우 씨는 우리 교실로 연결된 전선이 달린 큰 금속 기계 옆에 서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걸 볼 거예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목소리를 담담하게 유지하며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저는 문간에 서서 민석 씨가 발전기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몸의 반은 아직 사라져가는 자연광 속의 바깥에, 나머지 반은 어두운 교실 안에 있었죠. 마치 두 세계 사이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한쪽에도 완전히 몸을 맡길 수 없는 느낌이었죠. 민석 씨가 정우 씨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정우 씨는 큰 스위치를 돌렸어요. 발전기에서 낮은 윙윙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잠시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마법처럼 천장에 매달린 전구들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약하게, 그 다음에는 점점 밝아져서 결국 교실 전체가 깨끗하고 안정적인 빛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학생들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따뜻한 노란빛 속에서 그들의 얼굴이 변하고 있었어요. 놀라움으로 눈을 크게 뜨고 마치 우리의 단순한 교실을 처음 보는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죠. 한 여학생이 자신의 교과서 페이지를 만지며 글자가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는지 놀라워하고 있었어요. 항상 칠판을 보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뒷자리의 한 남학생은 순수한 기쁨으로 미소 짓고 있었어요. 이 빛은 민석 씨가 아이들에게 설명했어요. 여러분의 강 에너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곧 마을 회관, 재분소, 의료 진료소에도 전기가 들어올 거예요.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학생들의 흥분을 지켜보면서 목이 메어오고 있었어요. 수년 동안 저는 그들에게 우리 산 너머의 세계에 대해 가르쳤지만 그들은 도시 아이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단순한 기적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해가 진 후의 빛이었죠. 비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씨가 제 침묵을 눈치채고 조용히 물었어요. 인상적이네요. 저는 말하기 어려운 단어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과연 지속될까요? 여러분이 떠난 후에도 유지될까요? 그건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진정한 질문이었어요. 우리 마을에서는 너무 많은 버려진 프로젝트들을 봐왔으니까요.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우리 학교의 불빛 이상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팀은 단순히 기술을 설치하고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 마을의 젊은 남성들에게 장비 유지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발전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성되면 주발전소가 어떤 일을 할지 설명하는 워크숍도 열고 있었죠. 재분소에서는 옥수수와 밀을 손으로 갈아왔던 여성들이 이제 전기 분쇄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작업은 절반의 시간에 끝나고 있었죠. 우리 작은 의료 진료소에서는 냉장고가 이제 약품을 시원하게 보관하고 있었어요. 마을 회관에는 불빛이 있어서 어두워진 후에도 마을 회의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죠. 각각의 개선은 제가 옛 믿음을 고수하기 더 어렵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 안에 무언가는 여전히 이 변화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마을 회의 중에 저는 마침내 말을 꺼냈어요. 방은 전기 불빛으로 밝았고 밖은 이미 어두워졌지만 이웃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어요. 장비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나요? 제 의도보다 더 큰 목소리로 물었어요. 영원히 외부 도움이 필요하게 될까요? 우리의 자립성을 잃게 될까요? 방이 조용해졌어요. 여러 마을 사람들이 불편해 보였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던 두려움을 소리내어 말한 거였죠.
민석 씨는 제 질문에 당황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대신 그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뺀바와 노르부, 그리고 다른 젊은이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가 설명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을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지식을 공유하는 거죠. 우리가 떠나면 발전소는 이 마을의 것이 될 거고 여러분의 사람들이 운영하게 될 거예요. 그의 말은 외부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독립성을 희생한다는 제 가정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만약 기술이 우리를 다른 이들에게 묶는 사슬이 아니라 우리가 통제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몇 주 후 장마철 비로 인해 주건설 현장 근처에 작은 산사태가 발생했어요. 진흙과 돌이 도로를 막아 프로젝트가 지연될 위험에 처했죠. 생각할 것도 없이 저는 잔해를 치우기 위해 나선 다른 마을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한국 노동자들과 나란히 서서 저는 진흙을 삽으로 퍼내고 돌을 옮기고 있었어요. 쏟아지는 비 속에서 함께 일하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변화를 강요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와 함께 일하며 같은 어려움을 견디고 우리의 성공에 헌신하고 있었죠. 정우 씨는 제게 물펌프 작동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한때 제 학생이었고 이제는 기술자로 훈련 중인 뺀바는 미래의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수로를 설계하고 있는지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도로를 치울 때쯤 제 손에는 물집이 생기고 옷은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하지만 기분이 달라졌어요. 처음으로 저는 그저 관찰자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의 일부로 저 자신을 보고 있었어요. 저항에서 참여로 가는 문턱을 넘어선 것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작은 집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의 기름 램프 대신 이제 전구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어요. 방의 모든 구석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죠. 제 탁자 위에는 카트만두에서 가져왔지만 램프 빛이 너무 어두워서 거의 읽지 않았던 책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제 언제든지 그것들을 읽을 수 있게 되었죠. 저는 벽에 있는 전등 스위치를 만지며 껐다 켰다 하고 있었어요. 어둠, 그리고 빛, 어둠, 그리고 빛. 이렇게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그것은 깊은 선택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전통을 배반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일 더 자신감 있게 성장하는 제 학생들의 얼굴을 보면서 뺀바 같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성들이 다른 일과 가족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찾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저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가능성들을 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문턱을 넘어서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시험들, 제 변화하는 믿음에 대한 더 많은 도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안정적인 전기 불빛 아래 앉아서 저는 우리 마을이 새로운 힘을 얻으면서도 영혼을 지키는 미래를 상상해 보았어요. 어둠이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꿈을 제한하지 않는 미래를요. 발전소 완공 시험이 있던 날 검은 구름이 산 위에 모여들고 있었어요. 공기는 비와 기대감으로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죠. 몇 달 동안의 공사 끝에 오늘은 우리의 모든 희망이 현실이 될지 실망이 될지 결정하는 날이었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가 새로 지어진 댐 현장에 모여 있었어요. 저는 학생들 사이에 서 있었는데 아이들은 수력 발전에 대해 배운 것들을 멈추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많은 아이들이 이제 엔지니어가 되는 꿈을 꾸고 있었죠. 한때 제 수업 시간에 가장 조용했던 뺀바는 이제 터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수업 시간에 졸곤했던 노르브는 전기 회로에 열정을 갖게 되었고요. 저는 더 이상 우리 마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카트만두에서 일자리를 찾아 떠났을지도 모를 젊은 남자들이 기술자 훈련을 받기 위해 마을에 남았어요. 여성들은 안정적인 전기를 이용한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 위해 협동조합을 구성했고요. 처음에는 변화를 거부했던 노인들조차 이제는 밝은 불빛 아래에서 저녁 모임을 즐기고 있었어요. 변화는 우리 건물과 도로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정신에도 변화가 생겼죠. 우리는 더 똑바로 서고, 더 멀리 보고, 더 크게 꿈꾸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민석 씨가 군중 앞으로 나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한 몇 달 동안의 피로와 자부심이 함께 보이고 있었어요.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가 비에 젖은 재킷을 입고 발표했어요. 이 발전소는 이제 맞살 마을의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저를 앞으로 불렀어요. 비람 선생님, 당신은 우리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작업을 더 좋게 만들었어요. 메인 스위치를 함께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앞으로 걸어나가면서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이 순간은 단순히 전기를 활성화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저에게는 옛 믿음과의 마지막 대면을 의미했죠. 발전소 가동을 도움으로써 저는 한때 반대했던 변화를 공개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였어요. 제어판 앞에 서서 저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이 우리를 의존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걱정했었죠. 우리가 전통과 정체성을 잃을까봐 두려워했고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저항했었어요. 민석 씨와 저는 함께 큰 레버를 앞으로 밀었는데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끔찍한 침묵 속에 몇 초가 지나갔어요. 군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익숙한 냉소주의가 제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희망을 품은 것이 어리석었던 걸까요? 우리 모두가 또 속았던 걸까요? 민석 씨의 얼굴이 염려로 긴장되었어요. 엔지니어들이 연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달려갔고요. 마치 자연 자체가 우리의 노력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발전소 내부에서 깊은 윙윙 소리가 들렸어요. 제어판의 불빛이 깜빡이다가 안정되었어요. 멀리서 마을에서 첫 불빛이 켜지자 환호성이 들리고 있었어요. 세대 동안 해가 진 후에는 어둠만 알았던 집과 거리가 하나씩 전구로 밝아지고 있었죠. 제 주변에서 학생들이 흥분해서 뛰어다니며 언덕 위로 마치 땅에 내려온 별처럼 나타나는 불빛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전기 불빛 이상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한때 상상할 수 없었던 가능성으로 빛나고 있었죠. 그 순간 한때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을 마주하면서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지고 다시 형성되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저항했던 한국 기술이 이제 단순한 전기를 넘어 확장되는 변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누가 될 수 있는지를 바꾸고 있었죠. 이제 비가 꾸준히 내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대피소를 찾아 움직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함께 서서 마을 사람들과 엔지니어들이 우리 세계가 눈앞에서 변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이 공유된 승리의 순간은 어떤 계약이나 합의보다 우리를 더 강하게 묶어주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늦게 새롭게 밝혀진 마을 거리를 걷다가 저는 민석 씨가 혼자 서서 우리의 작은 불빛 위로 여전히 보이는 별들을 올려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질문을 한 것은 옳았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당신의 의심이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잘 설명하고, 더 철저히 훈련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당신이 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버텨준 것은 옳았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저는 제 편견을 넘어볼 수 없었어요.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독립성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민석 씨는 어린 아이들에게 자신 있게 전력 분배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는 뺀바를 가리켰어요. 가장 큰 힘은 전기가 아니에요. 그가 말했어요. 문화 간에 공유되는 지식이죠. 당신의 학생들은 우리 둘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이것을 발전시킬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전기 불빛 아래에서 첫 저녁 수업을 가르쳤어요. 해가 진 후에는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일부는 밝은 교실을 보고 싶어하는 어린 남매를 데리고 마을 먼 곳에서 걸어왔어요. 저는 전에는 희미한 빛 속에서 읽기 어려웠던 책들을 펼쳤어요. 한국팀이 기증한 작은 프로젝터를 사용해서 먼 곳의 이미지를 보여주었고요. 아이들의 질문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어둠으로부터의 새로운 자유로 그들의 호기심이 풀려났어요. 열정적인 얼굴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 여정의 진정한 보상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제가 두려워했던 의존성이 아니었어요. 우리 문화를 잃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건 확장된 가능성이었어요. 무한한 페이지가 있는 책처럼 우리 앞에 열리는 미래였죠. 수업이 끝나고 저는 밝은 교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제 책상의 매끄러운 표면을 만지며 얼마나 많은 저녁의 희미한 램프 불빛으로 과제를 채점하기 위해 고생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빛이 모든 구석을 채우고 있었죠. 제 시련은 발전소를 건설하는 물리적인 도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세계관을 정의했던 편견을 고통스럽게 해체하는 과정이었죠. 저는 변화가 우리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두려워했지만 사실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맞살 마을의 불빛이 주변 산의 어둠 속에서 안정적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각 불빛은 더 이상 해가 지는 제약에 묶이지 않는 가족을 나타내고 있었죠. 각 전구는 고립과 제약에 대한 작은 승리를 상징하고 있었어요.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은 것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법을 배우면서 앞으로 새로운 도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저는 가장 깊은 두려움에 직면했고 그것이 경험의 시련 속에서 변화된 것을 발견했어요. 비가 그쳤어요. 구름이 걷혔고요. 그리고 새롭게 밝혀진 우리 마을 위의 하늘에서 별들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고대의 경이로움을 놓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었죠. 발전소가 가동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학교 입구에 서서 저녁 컴퓨터 수업을 들으러 오는 학생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늘한 산 공기는 근처 집에서 나는 요리하는 불 냄새를 실어 나르고 있었죠. 마을 곳곳의 창문에서 따뜻한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한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습이었죠. 우리 작은 컴퓨터실에는 한국 회사에서 기증한 10대의 컴퓨터가 놓여 있었어요. 위성 인터넷을 통해
우리 학생들은 이제 산 너머의 세계와 연결되고 있었어요. 우리 마을을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아이들이 유명한 건물을 보고 박물관을 탐험하고 다른 나라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민석 씨와 대부분의 팀원들은 몇 달 전에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떠나기 전에 그들은 뺀바 같은 현지 기술자들이 발전소를 완전히 운영할 수 있도록 확실히 했어요. 우리 언어로 쓰인 자세한 매뉴얼을 남겨두고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월간 화상 통화도 설정해 두었죠. 저는 천천히 마을을 걸으며 곳곳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여성들의 직조 협동조합은 밝은 불빛 아래에서 저녁 시간까지 일하며 아름다운 직무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의 작품은 카트만두와 그 너머의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었죠. 그들의 복잡한 디자인은 우리의 전통적인 패턴을 보여주면서도 온라인에서 찾은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아이디어도 담고 있었어요. 진료소에서는 냉장고에 새로 배달된 약품을 정리하고 있는 간호사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많은 약품들을 제대로 보관할 수 없었어요. 이제 환자들은 더 나은 치료를 받고 있었고 멀리 있는 병원까지 위험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죠.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을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줄어든 것이었어요. 과거에는 기회를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북적거리는 도시로 이사해야 했어요. 이제 많은 이들이 새로운 사업체에서 일하거나 온라인 강좌를 통해 교육을 계속하기 위해 마을에 남고 있었죠. 작은 집으로 돌아와 기다리고 있던 메시지가 있는지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그걸 보았을 때 제 심장이 뛰었어요. 우리 프로젝트 제안이 승인되었던 거예요. 다른 세계의 외딴 마을 교사들과 함께 일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 교육 자원을 공유하는 계획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외부에서 강요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특정 필요에 맞게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었죠. 제가 흥분된 답장을 타이핑하고 있는데 불빛이 잠시 깜빡였어요. 잠시 옛 두려움이 떠올랐어요. 취약한 기술에 대한 의존성. 그때 밖에서 조수에게 말하는 뺀바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몇 분 안에 전력이 안정되었어요. 우리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 것이었고 우리 사람들이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맞사를 내려다보는 언덕에 올랐어요. 아래 모습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마을 불빛이 히말라야 밤의 광활한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머리 위로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우리의 작은 인간의 빛이 아래에서 대답하고 있었죠. 카트만두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왔지만 고집스러운 편견도 가득했던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제가 얼마나 좁게 우리 마을의 강점과 전통을 정의했는지, 외부 영향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진정한 변화는 발전소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진보를 이해하는 방식이었죠. 기술은 본질적으로 우리 문화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적용되면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었어요. 한국의 지원은 의존성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기 결정권에 불을 지핀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햇빛이 교실 창문을 통해 새 프로젝트를 토론하고 있는 학생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들은 강물이 적은 건기에 도움이 되도록 작은 태양광 패널을 우리 전력망에 연결하고 싶어 했어요. 설계를 스케치하고 에너지 필요량을 계산하면서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비람 선생님. 한때 글을 거의 읽지 못했던 다와라는 어린 소녀가 불렀어요. 한국 학생들에게 편지 쓰는 걸 도와주실래요?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싶어요. 그녀의 반짝이는 눈을 보면서 저는 제 여정이 저를 얼마나 완전히 변화시켰는지 깨달았어요. 제가 한때 두려워했던 어둠, 문자 그대로의 어둠과 제 자신의 편견 모두의 빛의 자리를 내주었어요. 변화에 대한 저항이 혁신과 전통 모두에 대한 균형 잡힌 감사로 바뀌었죠. 그래, 제가 대답했어요. 함께 써보자. 우리가 편지를 작성하는 동안 저는 학생들의 열정적인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스스로를 고립된 마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연결된 세계 시민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미래는 해가 졌는지 여부가 아니라 오직 상상력에 의해서만 제한받고 있었죠. 제 여정에서 가져온 진정한 영향은 전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였어요. 제 가장 깊은 믿음의 의문을 제기할 용기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한때 위험만 보였던 곳에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었죠. 우리 창문 밖으로는 히말라야 산맥이 하늘을 배경으로 영원하고 변함없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안에서는 새로운 세대가 제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 마을을 변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